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7번째 페이지. 입동에 접어든 지금 댁에서 따뜻하게 곤충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곤충 토크로 훈기를 불어넣는 갈두라미 보일러, 곤충 만화 그리는 갈로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귀뚜라미 보일러 얘기 처음 알았고요. 오늘 라디오 오프닝에서 귀뚜라미 사명의 유래를 설명드렸어요. 네, 듣고 싶어요. 어떤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나왔는지 찾아보고 싶은데 그러게. 이거 이거 하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 또 생각난 게 실제로 보일러실에만 사는 귀뚜라미가 있어요. 보일러실만 서식하는?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겨울이 춥다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는 못 버텨가지고 실내 환경, 특히 주택에서는 보일러실이나 지하실에서만 사는 귀뚜라미가 히시무르 귀뚜라미라고. 히시무르? 네, 히시무르가 북한에는 남아있는 단어라는데 하얗다, 희멀겋다. 옛날 이게 곤충 같은 이런 생물 옛날 이름엔 좀 우리의 좀 옛날 단어들이 들어있는데 네, 히시무르 귀뚜라미라는 귀뚜라미가 보일러실에만 사식하는 귀뚜라미가 있고요. 이런 비슷한 환경을 가진 그 생태를 가진 또 해외 사례가 프랑스는 요즘도 다른지 모르겠는데 프랑스는 지하철 그런 귀뚜라미의 약간 서식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둡고 춥춥하고 사람들 뭐 먹을 거 떨기고 달팽이꽁치 떨치고 이럴 때 귀뚜라미 어둡죠. 근데 계속 지하철 레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열로 그 짐에 따끈하게 유지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제 지하철이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곳이다. 오래돼서 그렇겠지만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귀뚜라미의 빈대 벅스라이프네요. 벅스라이프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전혀 원고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귀뚜라미 지식부터 방출해 주셨습니다. 자, 잡다한 곤충 사전 어느덧 11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귀뚜라미를 포함해서 딱정벌레, 나비, 벌, 파리, 메뚜기, 이, 벼룩, 밑들이, 노린재 등등등 이제 곤충계에서는 메이저급에 속하는 친구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혹은 다루지 못했던 잡다한 곤충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죠. 정말 많은 곤충을 얘기했는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곤충은 정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언급 안 한 것들만 쫙 나열해 보자면요. 좀벌레, 돌좀, 하루살이, 잠자리, 풀잠자리, 대벌레, 흰개미, 부치, 갈로아벌레, 사마귀 대벌레, 강도래, 집게벌레, 민벌레, 바퀴벌레, 종채벌레, 사마귀, 부채벌레, 뱀잠자리, 약대벌레, 날도래 이렇게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좀 가을이잖아요. 가을 귀뚜라미이기도 하지만 또 가을 곤충의 대명사인 잠자리는 좀 얘기해봐야 되지 않나. 잠자리 얘기를 안 했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약간 소위 땡처리 느낌이 날 수 있지만 또 하나하나의 습성이 또 얼마나 기이하고 신기할지 기대가 되고요. 오늘 저희가 유튜브에 사진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띄워드리니까요. 유튜브 시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넘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 잠자리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에디터들도 잠자리 하면은 어린 시절 추억이 돋는다 이런 말도 하고. 그렇죠. 약간 가을 곤충의 느낌이고. 그렇죠. 코스모스 위에 앉아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잠자리는 가을 곤충은 좀 아니에요. 잠자리가 가을 곤충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잠자리는 여름에 나오고요. 그냥 다른 곤충처럼 여름에 나오고요. 그냥 가을까지 오래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여름에 나오는 잠자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친근한 우리의 잠자리들, 장수 잠자리, 왕잠자리, 특범 잠자리, 그에 다른 실잠자리 이런 잠자리들이 있는데요. 되게 화려하죠. 특히 특범 잠자리 이런 애들은 되게 물살센 물살센 개울가에만 살기 때문에 산에서 태어나서 산에만 죽기 때문에 이제 산에 가야지 보는 잠자리인데 이런 잠자리 이제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산에서 태어나서 죽는데 여름에 이제 태어난 애들이 이제 도시에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가을에 보게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코스모스 위에 올라와 있는 그 고추잠자리라고 하는 애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고추잠자리가 아니고요. 실제 고추잠자리가 있습니다. 실제 고추잠자리는 그 다른 종인데 진짜 고추잠자리는 어떠냐면 정말 전신이 빨갛고요. 눈도 빨갛고요. 보면 다리도 빨개요. 저게 진짜 고추처럼 생겼네. 고추잠자리는 다리도 빨갛고 눈도 빨갛고 배도 빨갛고 몸도 빨갛고 심지어 보면 날개도 빨개요. 사실. 어릴 때 봤던 애는 아니네. 조금 드뭅니다. 그래요? 약간 게임하다 보면 몬스터 색깔 다른 거 찾듯이 정말 드물게 나오고요. 우리가 보던 우리가 고추잠자리는 이제 된장잠자리라는 되게 구수한 이름의 잠자리고요. 된장잠자리. 이름이 된장잠자리입니까? 네네네. 고추잠자리로 알고 있던 애들이. 네네네. 고추잠자리라고. 근데 고추잠자리처럼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보면은 빨개요. 근데 보면은 완벽히 빨갛지 않죠. 그러네. 친근하죠. 코스모스 위에 앉아 있을 것 같은 잘 익었어요. 보면은 머리도 배도 잘 익었는데 보면은
다 빨갛지 않죠. 아, 된장 잠자리도 약간 붉은 끼는 있는데 붉은 끼 있죠. 네. 누러면서 누렇습니다. 붉고 아까 그 진짜 고추 잠자리는 진짜 고추처럼 새빨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된장 잠자리는 이름이 되게 구수해가지고 정말 정말 토종적인 이름인데 토종적인데 우리 곤충이 아니고요. 네, 얘네는 동남아에서 주로 옵니다. 그게 되게 반전인데 얘네가 주로 이제 동남아에서 태어나고 주로 뭐 중국, 베트남, 인도 이런 데서 태어나고 태풍 타서 날라오거든요. 아, 태풍을 타고 한반도로 넘어온다. 네, 태풍 타고 한국 날라오기 때문에 여름이 끝난 가을에 우리 하늘 뒤덮는 거고요. 그래서 여름에 원래 잠자리가 태어나죠. 우리 잠자리가 태어나는데 그네들은 뭐 간간히 나타나는 거고 가을에 이제 잠자리가 이렇게 막 하늘을 뒤덮는 이유가 이제 태풍이 끝나고 이제 저 동남아의 수많은 이 된장 잠자리들이 태풍을 타고 날라와가지고 이제 하늘을 딱 뒤덮는 거죠. 아, 그래요? 걔네는 내한을 한 거네요. 내한을 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옛날에는 그냥 뭐 그렇게 타고 날라오나 보다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얘네 말고 다른 수많은 것들이 날라오거든요. 뭐 태풍 타고 뭐 나비도 날라오고 나방도 날라오고 하는데 얘네가 원래 어디서 날라오는지 몰랐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알게 돼. 어디서 날라오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마다 그 산소 동위 원소의 그 비율이 다릅니다. 산소가 원래 양소자, 중소자가 뭐 16개인데 중성자가 2개 더 많은 좀 더 무거운 산소가 있는 산소의 비율이 전 세계마다 다릅니다. 아, 지역별로 달라서. 다르기 때문에 얘네가 그 어디서 떼었냐에 따라서 그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다르겠죠. 그거를 추적해 보니까는 얘네가 티벳에서도 오네 이런 것까지 알게 됐어요. 아니 티벳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도 한 7-7시간 걸리지 않나? 그렇죠. 그런 멀린 데서까지 오는 걸 최근에도 알게 됐고요. 태풍 타고. 아, 그럼 얘네가 그 태풍 타고 곤충이 날아올 때는 그냥 진짜 태풍 속에서 얘네가 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처럼 그냥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처럼 하고 날아오는 건데 그게 정말 어떻게 살아오냐 싶지만 살아옵니다. 네. 아, 걔는 우연히 걔는 목적지 설정 안 했는데 목적지 설정 한반도에 안 하고 한반도에 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뭐 일본도 가고요. 중국으로 내리고요. 뭐 이러다가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온 애들이 뭐 그 우리나라 뒤덮는데요. 이게 정말 정말 안쓰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얘네들이 번식을 못합니다. 한국에서. 왜요? 하늘 다 뒤덮어가지고 다 이렇게 보면은 된장 잠자리 맨날 짝짓기하고도 보고 이러는데 맞아. 얘네들이 그 다 저 따뜻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 알을 낳아도 저 새끼들이 겨울이 되면 다 죽습니다. 아, 추워서. 네, 알들이 겨울이 되면 다 버티지부터 죽기 때문에 그냥 세대를 못 잇고요. 그냥 얘네들은 그냥 매년 태풍이 올 때마다 그냥 리필되는. 그럼 우리가 여름 초가을에 보는 된장 잠자리들은 다 뉴페이스들이네. 네, 뉴페이스들이 그냥 새로운 새끼들이 그냥 맨날 리필되는 애들이고요. 얘네들이 정말 고마운 게 마치 맨날 비가 내리면은 산에 있는 유기물이 쓸어 내려가지고 바다로 씻어가도 연어가 바다의 영양분을 다 끌고 산까지 올라와서 죽어가지고 산에서 죽어가지고 그 바다의 영양분을 이렇게 모아두듯이 얘네들이 그 동남아의 아주 풍족한 유기물과 영양자분들을 한반도에 이렇게 퇴적시켜주면서 유입시켜주면서 이제 쌓아주고 있는 고마운 존재죠. 우리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고 얘네들 다 그 새들도 잘 맛있게 먹고 고마운 애들입니다. 얘네도 그리고 그 장구벌레들 많이 먹겠죠? 장구벌레 많이 먹겠죠. 아닙니다. 안 먹나?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알에서 애벌레가 애벌레가 아니죠. 잠자리의 애벌레는 수채라 부르는데 수채가 깨어나서 이게 장분을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성체로 물론 성체가 모기를 많이 먹어주겠죠. 모기를. 네, 근데 가을 모기가 뭐 되게 독하잖아요. 어른은 어른을 먹어야죠. 어른을 먹죠. 왜냐하면 특히 가을에는 모기도 되게 장난인 게 모기가 겨울에 어떻게 버틸까요? 겨울에? 가을에 먹은 걸로 버티겠지. 그래, 가을에 먹은 걸로 알로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 모기가 독하다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걸 먹어주는. 제대로 먹은 다음에 버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한 애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독한 애들을 먹어주는 게 이 잠자리. 진짜 고마운 애들인데. 근데 동남아나 뭐 인도 티벳에서 온 애들을 된장 잠자리라고 우린 부르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참 재밌죠. 탄두리 잠자리나. 탄두리 잠자리나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풀 잠자리와 뱀 잠자리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잠자리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얘네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뭐 잠자리 이름 부르는 애들이 많은데 잠자리가 아니고요. 얘네들은 잠자리는 번데기가 없는 되게 원시적인 곤충이고 애초에 하루살이랑 함께 최초로 날개를 가진 곤충 중에 하나인데 최초의 날개. 얘네들은 번데기를 갖고 있는 되게
되게 분화된 곤충이고요. 근데 풀잠자리, 뱀잠자리는 저희가 유튜브에 사진 띄워드렸는데 우리가 아는 잠자리랑은 좀 다르게 생겼네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보면은 약간 약간 몬스터처럼 생겼습니다. 진짜.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 무서워하시기도 하고 특이해요.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마치 그런 거죠. 전기뱀장어도 장어가 아니거든요. 뱀장어 장어가 아닙니까? 네, 얘네는 잉어 쪽인데. 아, 진짜? 붕어 이쪽인데 기니가 장어가 붙듯이 되게 물렁물렁하고 날개 4개 있으면 잠자리 아닌가 하면서 잠자리 붙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자리를 붙였는데 얘네들은 번데기를 갖고 있는 다른 애들이고 얘네 되게 재밌는 게 얘네가 한 세트예요. 풀잠자리, 잠재벌레 플러스 약대벌레라는 애들이 있는데. 약대벌레? 네, 약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약대 나온 여자야. 그건 아니겠죠. 드리블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대나무 아니냐고. 얘네는 낙타 옛날 말이고요. 네, 낙타가 지금. 낙타벌레네. 네, 낙타벌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약대벌레 셋이 세트고 얘네가 한 묶음인데 얘네가 어떻게 어떤 관계냐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냥 하여튼 한 친척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풀잠자리 같은 경우는 누구는 유충을 밖에 사는데 어떤 한 종은 어떤 한 분류만 물에서만 살고 심지어 풀잠자리 중에 재밌는 게 물에 사는 애들은 민물 해면에 애벌레가 살아요. 민물에 해면이 있어요. 민물에 해면이 민물에 스펀지가 있어요. 스펀지 팔 때 스펀지가 민물 해면이 있는데 상당히 그런 게 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놀랍게 한국에도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전혀 재밌어하지 않지만 정말 재밌는 얘기고요. 네. 해면이 있다. 하여튼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재밌는 거 얘네가 보면 딱 봐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애벌레가 애벌레처럼 안 생겼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다른 애들처럼 애벌레 번데기 성충된 애들인데 애벌레가 애벌레처럼 안 생겼고 그냥 다른 약충들처럼 생겼어요. 잠자리 애벌레처럼 이렇게 이렇게 기어다녀요 애벌레가. 그리고 번데기도 번데기처럼 안 생겼어요. 그럼요. 번데기가 기어다녀요. 번데기가 기어다닌다. 번데기 건드리면요 기어다녀요. 그리고 번데기를 건드리잖아요. 물어요. 번데기가 공격자를 문다고요? 네, 번데기가 물어요. 이렇게. 번데기가 무슨? 저기 뱀잠자리의 번데기. 네, 번데기가 묻니다. 역동적이네. 그러니까 마치 초창기의 번데기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얘네가 초창기에 그게 아닐까 이렇게 애벌레 번데기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애벌레 번데기 제대로 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사실 우리가 포켓몬스터에서도 가장 전투력 떨어지는 애들이 번데기 포켓몬이잖아요. 그렇죠. 단데기나 단데기라 그렇죠. 딱충이 이런 애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공격력이 있다. 그러네. 그렇죠. 놀랍죠. 근데 이제 얘네가 제일 원시적인 어떤 완전 변태 곤충이 아닐까 싶었는데 실제로 원시적인 건 벌이고요. 놀랍게도. 반전 매력이죠. 되게 얄쌍하고 잘생긴 애들이 가장 알고 보니 제일 원시적인 그런 애들이었다고 진실이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무는 번데기가 있다는 이런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우리나라에는 살지 않는 곤충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개하지 않는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살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제 언급이 안 되는 곤충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민벌레 이런 애들이 있어요. 민벌레. 저렇게라. 옛날에는 흰개미의 조상인 줄 알았어요. 생긴 게 보면 흰개미를 닮았고 나물 파먹고 약간의 사회성도 있어요. 약간 새끼를 돌보는 듯한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흰개미로 지난 게 아닌가? 해가지고 더듬이 있는 흰개미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우리나라 생물학자 중에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최재천 교수님의 박사학위 주제가 이거였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주제가. 네, 얘네가 흰개미의 그게 아닐까 하면서 옛날 이론 그랬거든요. 민벌레 연구하셨구나. 이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남미 샘플을 데려와가지고 이걸 연구하셨는데 지금은 알죠. 지금은 이제 흰개미가 바퀴벌레에서 진화했다는 건 아는데. 그래요? 네, 바퀴벌레에서 진화했는데 이제 민벌레라는 되게 독특한 곤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되게 단단한 알을 가져가지고 가지면 그냥 재밌는 거 하나. 얘네는 곤충 중에서 정자 가장 큰. 곤충 중에 정자가 가장 크다. 네, 정자 가장 크다. 이런 이상한 특징 정도만 있고요. 정자왕. 네, 정자왕입니다. 네, 정자왕이고 그 외에 재미있는 특징은 이제 되게 마이너해서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 되게 마이너한 곤충이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 곤충 중에 흰개미 부치라고 있어요. 흰개미 부치. 네, 흰개미 부치라고 뭐냐면 실크를 뽑는데 거미줄 같이 실크를 뽑는데 스파이더맨처럼. 근데 실크를 뽑는 곤충은 항상 보통 곤충 두 개에서 뿜어요. 하나는 입에서 뿜거나, 많은 곤충 입에서 뿜거나 아니면 꼬리에서 뿜거나. 이 많으면 꼬리인데. 근데 얘네는 이제 스파이더맨처럼 손에서 뿜는. 진짜 스파이더맨이네. 네, 손에서 뿜습니다. 손에서 뿜는 곤충이 딱 흰개미 부치와 힐라라라는 팔이 딱 두 종이 있는데,
이게 원래 한국에 없는데. 그럼 지렁이처럼 생겼는데. 그렇죠. 제가 손이 보고 있나? 제가 보고 했습니다. 네, 제가 보고 했습니다. 네. 갈로아 작가가 흰개미 부치를 학계에 보고 했어요? 네네네. 이거 제가 보고 한 종입니다. 진짜? 스리랑카 흰개미 부치 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없는데 얘가 그 온실화초 이렇게 수입하는 거 되게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식물 있으면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실크로 뒤덮으면서 약간 흰개미처럼 또 군집을 살아요. 한번 쫙 있으면 팍 나옵니다. 해가지고 이제 뭐 저런 되게 재밌는. 근데 왜 이름이 흰개미 부치예요? 부치가 뭐냐면 뭐뭐인지만 아닌 듯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흰개미처럼 생겼는데 흰개미 아님. 이런 뜻입니다. 흰개미 like. like. 그래서 제가 그 곤충 좋아하는 친구들 맨날 하는 농담 중 하나가 사람 부치라고. 네. 사람인 것 같다. 같지만 너는 사람이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곤충은 부치를 쓰는데 새 좋아하는 사람 알겠는데 뭐 찌르레기지만 찌르레기 아닌 거 찌르레기 사촌. 찌르레기 사촌? 네, 뭐 이런 식으로 새는 이렇게 붙이고 그 식물하는 분들은 그 나도를 씁니다. 밤나무인데 밤나무 아닌 거 나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답침 그래서 뭐 너도 나도 어리 사촌 부치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뭐뭐이지만 아닌 거에 대해 붙는 그런 어미. 이거 CBS 아나운서들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오, 야 신기하다. 네. 예. 근데 부치는 사실 그 일본어의 번역어기 때문에 그래요. 건장하진 않다. 요즘 건장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좀 다른 이름을 좀 붙이면 안 될까라고. 근데 이게 좀 워낙 큼직큼직한 분류군이고 옛날에 한번 굳어졌기 때문에 아직 이제는 이제 새로 붙일 때는 다른 거 쓰자라는 식으로. 흰개미 아닌 흰개미인 듯 흰개미 같은 뭐 이런 걸. 그렇죠. 그런 것 중에 이제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죠? 뭐뭐인 듯 뭐뭐 아닌 듯 뭐뭐인 듯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있는데 지금 막 항상 방송하면서 말했던 지금 매일 새로운 곤충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신종, 신종,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선 아예 그 완전 새로운 곤충의 종류. 그러니까 딱정벌레, 나비 이것처럼 완전 새로운 곤충의 종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1세기에. 21세기 최근이네. 네, 21세기에 이거는 마치 사마귀인 듯 아닌 듯 대벌레인 듯 아닌 듯한 곤충이 있었습니다. 사마귀 대벌레라고 지금 번역이 되는 곤충이 있는데요. 네네. 사마귀인 듯 아닌 듯 대벌레인 듯 아닌 듯이어서 이름을 아예 사마귀 대벌레. 사마귀 대벌레라 붙인 곤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100년 만에 새로 발견된 곤충이에요. 100년 만에 새벌을 발견된 곤충인데 얘네가 남아공 보츠와나 뭐 아니면 남아프리카 이런 아프리카 남쪽에만 사는 곤충인데 어떻게 왜 이제야 발견됐냐? 물론 아프리카에 언제나 새로운 게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저 박물지라고 말하는 플리니우스 박물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언제나 새로운 게 있다라는 문구가 있고 그래서 실러캔스라는 화석으로만 알고 있었던 물고기가 살아있는 게 처음 발견되자 그걸 보고 기재했던 물고기 학자도 플리니우스 박물지를 인용하면서 아프리카에 언제나 새로운 게 있다 이런 게 약간 로망 섞인 논문 쓴 적이 있는데 갈 계획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마귀 대벌레 곤충이 나온 거죠. 얘네 왜 나왔냐? 왜 여태까지 몰랐냐? 딱 보면 날개도 없고 작고 뭔가 뭐 투명한 플라스틱 장난감 같잖아요. 그 플러버 같아요. 플러버. 네, 그래서 얘네가 그냥 메뚜기의 새끼인 줄 알았어요. 메뚜기 새끼일 것이다. 여치나 메뚜기 이런 새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통 새끼를 잡으면은 이게 그냥 뭐 어떤 종인지 모르니까는 그냥 잡지도 않고 잡아도 그냥 이렇게 구석에 터놓거든요. 별거 아니겠지. 나도 이거 어떻게 알아? 나도 다 커야지 알지 않고 그냥 버렸는데 이게 다 큰 거였어요. 이게 다 큰 거여가지고. 다 큰 거예요. 성체였다. 저게 다 큰 거예요. 짝짓기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되게 조그맣구나. 되게 조그맣고 이래가지고 몰랐는데 이걸 그냥 독일의 저 학자가 그냥 유리병에 표본 보고 새로운 곤충이잖아요. 이거 발견한 거죠. 곤충은 진짜 약간 허무하게 발견될 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세계적인 학술진 사이언스지에다가 이거 100년 만에 새로운 곤충 하면서 보고를 했는데 얘네 재밌는 게 영문명이 글래디에이터예요. 글래디에이터? 검두사. 러셀 크로우 글래디에이터. 근데 물론 얘네가 되게 적절한 이름인 게 얘네가 굉장히 호전적인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막 얘네가 사냥을 어떻게 다니냐면 발목을 들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발목을 들고 이렇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되게 혼주적으로 사냥을 하는데 되게 이름 잘 지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걸 처음 기재한 독일인 학자는 그냥 표본만 보고 해서 기재했기 때문에 얘네가 어떻게 뭐 육식인지 초식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랐어요. 그냥 다르다만 한 거예요. 네, 다르다는데 왜 글래디에이터냐? 2002년에 보고 있거든요. 2000년도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이ชื่ 진짜로 네. 어셀클로이 글래디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냥 붙였다라는 되게 말 진짜 사실의 설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걸 봤으면 오징어 게임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그렇죠. 있는 오징어 건데. 게임 정주에 이렇게 붙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재밌네요. 됐습니다. 근데 이 사마귀 대벌레와 자매지간인 곤충이 있으니 그 갈로아벌레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갈로아벌레입니다. 갈로아벌레. 네. 갈로아 필명 그 갈로아 갈로아잖아요. 필명이 갈로아고요. 얘도 새로운 곤충. 얘도 그러니까 독자적인 곤충이고요. 사마귀 대벌레가 100년 만에 새로 발견된 곤충이잖아요. 그 100년 전의 곤충이 갈로아벌레였고요. 100년 전에. 네네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새로 발견된 곤충이 그 갈로아벌레죠. 갈로아벌레. 얘네 갈로아벌레 이제 말씀드리자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맞아요. 얘네는 왜 갈로아냐? 프랑스 선교사 갈로아를 따왔어요. 원래는 원래 그 캐나다, 미국 서부 쪽에 사는 곤충을 처음 발견됐고, 와 새로운 곤충이 발견했다. 뭐 고산지대 나무 위에만 산 위에만 살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발견됐다가 프랑스 선교사가 일본 왔다가 찾아가지고 찾아서 기재했는데 그 일본인들이 나중에 그 에든 갈로아라는 선교사 이름을 따서 갈로아벌레라고 붙인 거를 번역해서 땄는데 제가 그걸 따와서 필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갈로아라고 지금 하고 있죠. 김도윤 작가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사진에 약간 누리끼리하고 약간 주황빛이 나긴 하는데 아까 그 사마귀 대벌레랑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비슷합니다. 이게 저기서 색깔을 초록색 바꾼 다음에 머리를 사마귀로 딱 꽂아 놓으면 사마귀 대벌레가 됩니다. 근데 저 방금 저 사진 보고 질문 들어왔는데 갈로아벌레 보여주세요. 왜 다리가 5개밖에 없냐 그러네요. 저건 각도빨입니다. 각도 숨어 있구나. 숨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근데 뭐 비슷한 거 다리 구조 되게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되게 기본적인 날개 없어졌고 되게 기본적인 곤충의 외형 기본적인 곤충의 해부학적 구조만 남겨 있는 단순한 원형 가까운 것만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왜 아까 사마귀 대벌레와 자매지간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형제일 수도 있고. 그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그렇죠. 이거도 이제 방금 그 부치와 되게 유사한 재밌는 표현인데, 그 생물학 보면은 막 그런 표현 나와요. 이거 실제로 영어에서도 그 시스터 그룹이다. 둘이 정말 가까운 그룹인데 이걸 뭐 형제라고 하냐고 자매라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도 시스터 그룹이다라고 하는데 곤충 쪽에서는 곤충 쪽 생물에서 다 생물에서 다 그리고 이제 그 생물에서 보면 또 막 세포 분열을 했다. 그러면 모세포가 딸 세포를 낳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들어봤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아빠 세포가 아들 세포 낳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성형이 돼 있죠. 왜 그러냐면은 뭘 낳기 때문에 어미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여성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자매 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냥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상식이네요. 상식. 자, 그리고 제가 상식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상식을 뒤집어 놓는 반전의 곤충들을 만나볼 텐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곤충이라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곤충이 아니었던 녀석들이 있다고 하는데 좀 큰 충격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자, 호명하겠습니다. 거미, 진해, 전갈, 쥐며느리, 콩벌레. 얘네들은 곤충이 아니다? 맞나요? 당연히 아시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하나하나 따져보죠. 다 곤충인 줄 알았는데. 일단 그 거미가 곤충 아닌 거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지 않나요? 아닌가? 그래요? 거미 곤충 아니야? 그렇죠. 거미가 곤충이 아닌 이유. 거미는 곤충은 머리 가슴 배인데 거미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 가슴이 합쳐져 있고 배 따로 있고요. 머리 가슴 배가 아니어서. 그리고 이제 다리도 8개인가? 다리가 8개고요. 그다음에 눈이 보면은 곤충은 이게 겹눈으로 돼 있는 겹눈에 혼눈 3개 있는데 맞다. 거미는 혼눈 8개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뭐 이런 거면 가장 큰 특징은 절지동물에 부르는 다리의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그 집게 다리가 있다라는 뭐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거미는 근데 하여튼 협강류라는 별도의 절지동물로 속하고 이 협강류에 속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미, 전갈, 그다음에 그 투구개. 개 말고 투구개라고 한 3억 년 전부터 살던 별도 이상한 바다에 사는 이상한 있습니다. 투구개라는 게 있고 그냥 개는 갑각류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다음에 쥐며느리 공벌레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콩벌레로 알고 있는데 공벌레가 맞더라고요. 네네 공벌레가 맞습니다. 쥐며느리 공벌레 얘네들은 갑각류입니다. 개랑 같이. 걔네도 갑각류예요? 공벌레랑 쥐며느리는 등각류라는 갑각류에 속하고요. 근데 곤충은 사실 갑각류에 속해요. 곤충이 갑각류에 속해요? 네네. 곤충은 사실
범갑각류나 좀 넓은 범위에 속하는 갑각류에 예. 속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곤충은 갑각류지만 갑각류 중에 곤충이 아닌 갑각류가 있는데 걔네가 이제 뭐 그 아까 쥐며느리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의 절지동물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안에 그 큰 절지동물 개념 안에 거미, 전갈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신기하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진해, 그렇죠. 진해는 어때요? 진해는 사실 걔는 갑옷 없는데. 갑각류랑 좀 가깝습니다. 그래요? 갑각류랑 가까운데 진해 그 전갈 거미랑 좀 먼 게 그 곤충이랑 좀 가까운 게 뭐냐면 그 큰 털을 갖고 있어요. 털을 갖고 있다. 턱. 턱. 턱이 지내보면 딱 동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곤충도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냐면 원래 다리였던 부분인데 다리였던 부분을 이렇게 턱으로 쓴 거예요. 다리를 턱으로 쓰고 있다. 네네네. 다리가 많아서. 남아돌아서. 그게 절지동물 진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요? 원래는 다리를 띵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이거 어디다 써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다리 똑같은 다리에 여러 개를 복붙하는 거다. 나 복붙이 제일 쉽잖아요. 컨트롤 V 같은 제일 쉽잖아요. 지네처럼 다리 여러 개 뚜루룩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세상에 너무 쉽죠. 그러다가 이제 각각 하나하나를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는 앞에 거를 턱으로 만들 정도는 했고 1번 다리 너는 턱 역할을 해라. 그다음에 나머지 하다가 끝에 다리는 좀 어떻게 좀 다 갈고리식으로 만들고 하다가 다르다. 그래서 그 콩벌레랑 그 쥐며느리 있잖아요. 얘를 뒤에 보면요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입 주변에. 콩벌레도 그렇고. 걔들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각각류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리를 전문화시키는 거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곤충은 끝내 6개만 남기고 다 전문화시킨 거죠. 근데 심지어 곤충도 보면은 이 입에 턱이랑 앞에 여기 많거든요. 그렇죠. 이거 다 다리였던 것들이에요. 그 다리가 다 턱이랑 약간 앞쪽이. 더듬이도 마찬가지예요. 더듬이도 다리였어요? 다리였었던 거예요. 다리를 끌어다 썼구만. 머리가 원래 이게 논란이 있어요. 이게 7개의 마디였는지 9개의 몸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몸통이었던 것들 쫙 합친 다음에 다리였던 거. 더듬이 턱 쪽에 다리였던 거들을 합쳐가지고 굉장히 근사하게 여러 가지가 움직이는 머리를 만든 거예요. 다리가 가장 위쪽에 있는 다리가 턱이나 더듬이 역할을 하면서 거길 머리라고 불렀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절지동물은 진화였고, 근데 그 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게 진해죠. 그렇죠. 물론 그 더 기본적인 거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 진해, 그다음에 진해나 지금 나온 진해, 거미, 개 이런 수많은 절지동물보다 더 원시적인 정말 월지동물의 조상들, 엽족동물이라는 한 5억 년 전 저 화석으로 나오는 무슨 지렁이에 다리 달린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더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레고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네네. 그렇습니다. 레고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또 곤충 얘기 듣다 보니까 오늘도 순삭인데요. 뭐 곤충 하나라도 더 소개하고 싶은 갈로아 작가의 마음을 반영해서. 리스트를 몇 개 주셨어요. 저한테. 이 중에서 궁금한 거 있어 아무나 물어봐라. 이런 호기로움을 보이셨는데 시간상 주신 리스트에서 돌좀. 돌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돌좀은 가장 원시적인 곤충이고요. 그게 가장 원시적인 곤충이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줄였다고. 그래서 그 티가 나 있는 게 얼굴에 이 다리 같은 이게 너무 많습니다.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다리 같은 게 많이 남아 있고요. 그 복부에도 보면요, 그 다리가 6개가 있고 지금 원래 복부 마디가 있잖아요. 복부 마디에 다리 옅었던 흔적들이 이 잔다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약간 우리 꼬리뼈처럼 남아 있구나. 잔다리였던 시절이 남아 있는 되게 원시적인 곤충 보면 되게 새우 같아요. 새우 같은 원적이고 우리 등산 가시면은 그냥 정말 그 돌 위에 틱틱틱 튀어나온 거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돌좀인데 얘네가 거의 한 4억 년 전쯤에 나왔던 가장 원시적인 곤충. 진짜 돌이 있으니까 돌 같네요. 보호색처럼. 그리고 좀 신경 써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주변에 이렇게 닌자처럼 은닉하고 있군요. 근데 정말 그 날개 갖기도 전에 가장 원시적인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못 만나본 잡다한 곤충들을 싸그리 좀 묶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잡다한 곤충 특집답게 마치기 전에 질문 한 2개 정도를 소화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HU님께서요. 작가님, 피를 빨진 않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곤충이 있지 않나요? 이런 애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친구가 말하기를 머리를 피부 밑에 파묻고 있는 아웃도어 마이트라는 애가 있다고 하고요. 또 피부 밑에 알을 놓는 곤충, 영어로는 스케이비스라고 불리는 애가 있다고 들었는데 얘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라고.
아, 네. 예. 얘네들 다 곤충 아니고요. 아, 곤충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 거미의 친구들. 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진드기라고 부르는 거미의 친구들. 그럼 진드기도 곤충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진딧물이랑 되게 비슷한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딧물은 저도 곤충이고 진드기 있죠. 우리 피판 진드기 애들은 이제 거미 종류 애들이고요. 얼마나 피가 맛있었으면 저 거미 애들도 네, 할짝할짝 가가지고 먹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스케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진드기 중에서 이제 그 피를 빠는 애들이 저 틱, 마이트.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응애, 진드기 이런 애들이 있는데 되게 큰 개념으로 좀 크긴 하지만 같은 똑같은 거미의 친구들이고요. 얘네들이 그쵸 질병을 옮기고요. 심지어 그 여자분들 화장품 광고 같은 데서 많이 들어봤을 모낭충 같은 거 있죠. 모낭충. 예. 그 진드기 거미의 친구들입니다. 그런 애들도. 그 애들 이제 피부에 밑에 알을 낳는 그. 그렇구나. 그런 겁니다. 걔를 보면 어떻게 거미 애들이 매우 작아지고 배가 굉장히 길어진 케이스인데. 그래서 보면 애벌레 같이 생겼지만 보면은 다리 달린 거미. 모낭 사이즈에 맞춰서 그렇게 됐나? 그렇습니다. 네, 그런 애들이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쵸. 그 모낭충 아니지만 틱이랑 마이트라는 애들은 질병 옮기죠. 심지어 뭐 미국 같은 데선 되게 좀 심했던 라인병이라든가 우리나라는 그 찌쯔가무시 이런 데 옮기기 때문에 네, 갑자기 시계를 보시죠. 부딪히면 부딪히기는 없고요. 이렇게 만약에 딱 붙어 있는 거 본 다음에 바로 떼어내야죠. 네. 그리고 항상 바로 떼어내고 그런 애들을 가장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긴 바지 입고 숲을 들어가는 거. 여름에 더우니까. 그래서 그 짤 중에 그거 있어요. 그 어떤 남녀 둘이 잔디밭에 우리 둘밖에 없어 이러는데 이제 진드기가 앤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 짤이 있는데 그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사주 경기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렇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아주 특별한 분의 질문인데 저희 수요일에 고정 게스트 곽재식 작가가 지지난 방송인가에서 갈로아 작가에게 특별히 남긴 질문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분이 이제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옛날 전설에 북나무라는 애가 있대요. 나무 중에. 근데 여기 전설에 의하면 이 나무에서는 조개처럼 생긴 열매가 나고 그 조개 안에서 모기가 나온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도 이제 북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해 봤는데 알고 보니까 조개가 아니었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도 모기가 아니었는데 과연 그 벌레의 정체는 무엇이냐? 갈로아 작가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이 왔어요. 항상 곤충들이 특정한 그 식물을 노리고요. 호스트 기주식물을 하죠. 담당 일진이 있는 거죠, 식물마다. 이 북나무의 담당 일진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배 가면충이라고 그냥 불리는. 모배 가면충? 진딧물의 일종이고요. 진딧물.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노린재 있죠? 노린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빨대 같은 입으로 그 북나무의 그 열매 안에서 쪽쪽쪽 빨아먹다가. 약간 모기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모기랑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헷갈릴 수 있겠네. 갖고 되게 하늘하늘한 날개 갖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모양 되게 비슷한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데 되게 수가 많아요. 한 번 안에 들어가면 되게 수가 많아서 좀 되게 좀 유명한 해충이고요. 요거 말고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그 나무에 사는 모기가 있긴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모기 중에 그 광릉왕모기라고 광릉왕모기. 광릉왕모기라고 전설 같은 모기가 있어요. 광릉. 광릉. 무덤. 광릉. 그쵸. 광릉 왕목이라고 그 전설 같은 모기가 있는데 이 모기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일반 모기보다 훨씬 크고요. 일반 모기 한 2-3배 사이즈가 되고 전 정말 몇 마리밖에 못 봤는데 나 한 번 날 때 모기 날 때 엥 날잖아요. 붕 납니다. 헬리콥터예요. 헬리콥터 날고 심지어 얘네는 금색과 파란색으로 반짝이는데 약간 진짜 그 파라오 스킨 같이 그러니까 왕의 무덤에 있는 거야. 왕의 무덤이죠. 금색과 파란색으로 반짝입니다. 심지어 얘네는 피를 빨지 않습니다. 피를 빨지 않고 뭐하냐 나무 웅덩이에 살면서 거기에서 사는 다른 모기의 유충을 잡아먹어요. 암컷도? 아니요. 그러니까 모두 암컷, 수컷 모두 새끼 때. 새끼 때 그렇게 먹고 성충 때는 그냥 꽃을 빨아먹는 되게 신선 같은 존재입니다. 요정 같은 존재죠. 매우 무해하고 이충이죠. 되게 귀하고요. 그래서 이제 간혹 잡는데 이제 그런 되게 전설 같은 모기가 있는데 얘네 나무에서 나오는 모기다. 그러니까 진짜 나무에서 나오는 모기가 있다. 그래서 에디터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화면엔 아직 못 띄워드렸지만 진짜 멋있게 진짜 파라오 왜 말씀하셨는지 알겠네. 진짜 멋있게 생겼다. 금색 쫙 이렇게 있죠. 약간 왕의 위엄이 느껴지네. 사진이 약간 좀 화이트 밸런스가 안 나왔는데 이게 파란빛이 납니다. 더 멋있다. 검은색은 사실 파란빛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제 북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곽책 작가가 미스터리를 풀어주셨고 그 안에서 나는 곤충에 대해서는 갈로아 작가가 풀어주셔서 이제 북나무의 정체는 만천하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잡다한 곤충 사전, 오늘은 그중에서도 진짜 잡다한 곤충들을 만나봤습니다. 된장 잠자리부터 북나무 속 진딧물까지. 이제 마주치면 여러분들 반가운 인사 한마디씩 한번 건네보시길 바라고요. 갈로아 김도윤 작가님, 오늘도 재밌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